오늘은 노셰프의 식재료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귀한 식재료로 만든 삼계탕 레시피를 60초 영상으로 짧게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발리마켓TV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발리마켓 구독자 여러분. 뜨거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노셰프의 식재료 이야기는 바로 삼계탕 주재료인 닭입니다. 곧 복날이 다가오는데요. 한국인의 복날 음식 1위는 바로 삼계탕일 정도로 국민 보양식으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닭으로 만든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은 과연 그냥 뜨거운 닭국일까요? 저는 이 삼계탕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서와 식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닭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닭을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요. 힘든 유학 시절 뭔가 힘에 부딪히고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먹었던 음식이 바로 한국식 치킨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 닭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닭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게삼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게삼탕은 삼계탕의 근원이 되는 음식입니다. 조선시대에 보양식이 필요한 시절 굉장히 값비싼 귀한 재료들을 함께 넣어서 끓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삼, 대추, 찹쌀 등이 그 주 재료였고요. 이렇듯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토록 귀중하게 여겨졌던 닭이 현대에 와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크게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집에서 닭값을 1,000원, 2,000원 올릴 때마다 거의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고급 양식집에서 닭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었을 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프랑스나 어떤 유럽에서 닭이라는 식재료가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서 국민적인 어떤 대접을 받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은 상반된 인식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게 우리나라의 닭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닭의 소비량과 우리나라의 소비량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닭인데요. 전 세계 육류 소비 중 43%가 닭을 차지할 정도로 닭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다음으로 닭이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1인당 1년 소비량이 한 17kg 정도 된다고 해요. 닭 한 마리가 1kg가 안 되니까 적어도 한 17마리 이상은 인구 한 명당 소비를 한다고 봐야겠죠. 이런 닭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데요. 요새 이제 다이어트가 트렌드이고 또 혈당 관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고단백 또 좋은 지방의 식품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닭가슴살입니다. 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피로회복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철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여름철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이런 현상들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요.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주고 호불호 없는 감칠맛들이 결국엔 남녀노소 즐길 수밖에 없는 식재료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닭의 세계적인 시장 규모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시장 규모가 한 2,250억 달러, 그러니까 즉 290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렇게 말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시장에서도 딱 한 가지 분야가 눈에 두드러지게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시장은 바로 각종 인증, 친환경이라든지 유기축산, 그리고 동물복지, 무항생제 등 이런 인증을 통해서 생산된 프리미엄 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역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트렌드는 미국이나 유럽같이 잘 사는 나라, 즉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양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재래종의 복원 혹은 각종 인증, 아까 말씀드린 무항생제, 친환경, 그리고 유기축산 등의 인증으로 보다 프리미엄하고 좀 더 좋은 닭고기를 길러내는데 현재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주에서 복원된 구엄닭이 이러한 재래종의 복원 사업과
또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한 닭고기의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엄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엄닭은 제주 구엄리에서 이제 복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주 재래닭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에서 거의 사라질 뻔하던 거를 1980년도 정도에 일부 개체가 남아있는 것을 농가와 연구진들이 협력해서 복원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구엄닭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닭과 구엄닭의 가장 큰 차이는 구엄닭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m 이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날아다니다 보니까 체구는 일반 닭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결국에는 야생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육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요. 아주 예민하고 이 사육을 하는 환경이 자연적인 환경에서만 비로소 자랄 수 있어서 동물복지에 굉장히 이제 적합한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넓은 평사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라난다고 해요. 그리고 GMO라든지 유전자 변형 사료를 전혀 일체 급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무항생제, 항생제 없이 몸에 안 좋은 어떤 화학양품 없이 아주 건강하게 길러내어진다고 합니다. 구엄닭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감칠맛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구엄닭을 가지고 국물이 나는 요리를 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요. 돼지곰탕으로 유명하신 옥동식 셰프님께서 한 몇 년 전에 이 구엄닭을 알리기 위해서 팝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감칠맛을 갖고 있는 게 구엄닭의 식재료로서의 가치이고요. 저도 2018년도 농축원이라는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드파이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스토랑을 준비했었는데 이 구엄닭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숯불에도 구워보고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이용해서 조리를 해봤었는데 진하게 풍겨오는 육향과 또 먹었을 때의 그 감칠맛 등이 굉장히 인상적인 식재료였습니다. 반면에 워낙 운동성이 좋고 아직 야생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실제로 체구도 작고 또 먹을 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 고기의 육질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어서 조금 질기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육수로 끓여내는 오랜 시간 동안 푹 고아내면은 어느 정도 살도 부드러워지고 또 그 감칠맛 때문에 사실은 이 구엄닭을 먹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엄닭이라는 식재료를 꼭 이번 여름에 삼계탕으로 끓여 드셔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구엄닭을 닭고기로만 소비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정란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달걀 많이 소비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선 생산 방식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각 번호마다 생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물복지에 해당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은 1번과 2번만 동물복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방목해서 키운 달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평사에서, 넓은 평사에서 닭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뛰놀 수 있게끔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만이 동물복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엄닭을 닭이든 아니면 달걀이든 이렇게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강이나 맛 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적 소비의 가치 실현까지 일석삼조로 경험하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식재료입니다. 앞서 구엄닭은 우리나라 동물복지, 그 다음에 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굉장히 이제 윤리적으로 길러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29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닭고기 시장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시장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가 있는 시장에서 대표적인 회사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미국의 바이탈팜스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탈팜스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달걀을 유통을 하고 또 유통 과정에서도 보다 신뢰성 있는 유통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탈팜스와 유사한 회사가 바로 제주 애월 아빠들이라는 회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980년도에 복원된 구엄닭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육하고 길러내면서 2005년도에는 제주 애월 아빠들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아빠들이 모여서 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재료를 전달하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구엄닭과 구엄란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축산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리백 인증과 같은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에도 발빠르게 선도하면서 축산업을 보다 선진화된 형태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월아빠들과 같은 윤리적 가치 혹은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를 발리마켓은 지지를 하는데요.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고 또 좋은 식재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소비가 지구환경이나 또 동물복지 혹은 윤리적 가치의 실현 등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일들과 맞물리게 된다면 어쩌면 그거야말로 선순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발리마켓이 제시한 가치 있는 소비를 발리마켓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구엄닭을 저희가 제주에서 공수해서 도착을 했는데요. 이 구엄닭을 한번 언박싱해 보면서 패키지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내가 배송을 받을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냉백에 2마리가 잘 냉동된 상태로 도착을 합니다. 지금 아직 그 해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아주 잘 배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팩 2개 이렇게 배송이 된 상태고, 요거를 한번 또 패키지를 한번 보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보냉백 안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고, 아침소리 제주 재래 닭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엄 토종닭, 그리고 밑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고요. 냉동 토종닭 2마리 세트고 어떻게 조리하시면 좋을지도 이제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깨를 가공할 때 바로 선동해서 냉동 보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동 닭이면 오래 묵은 닭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최근에 냉동된 형태로만 생산된 육개를 보내드리니까 사실상 거의 생물 닭을 구입하시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유통 시에 어떤 변질의 우려 이런 걱정 때문에 냉동 형태로 판매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라벨을 보시면 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 라벨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구엄닭의 생산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또 조합 법인 형태로 이제 구엄닭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양계를 기르시는 농가였거나 혹은 구엄닭을 새롭게 이제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100% 이 동물복지 인증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난각번호 기준으로 1번, 2번에 해당하는 사육 환경에서만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100% 동물복지화는 곧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판매해드리는 이 육개 같은 경우에도 그 동물복지에 준하는 기준 1번과 2번 사육 환경에서만 자라난 구엄닭을 선동 냉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라벨을 통해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 닭을 통해서 또 많은 재밌는 요리들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제가 어떻게 육수를 끓이고 삼계탕을 만들어 먹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도 단단하게 이제 녹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엄닭 2마리가 잘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구엄닭으로 삶은 국물을 식히면 사골처럼 고형으로 변하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사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저희가 비교해가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흑우 사골도 오늘 준비를 했고 같이 끓여보면서 과연 국물이 얼마나 또 시원하고 깊게 우러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냉동된 닭 해동하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해동된 그 구엄닭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손바닥 정도의 크기, 굉장히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 닭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토종닭의 특징이기도 하고 일반 양계랑 다른 점이 요 위시본이라고 하는 뼈의 이 길이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V자 그 각도가 좁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런 닭들의 특징들이 이 가슴살을 이렇게 떼내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개에 비해서는 뼈를 발라냈을 때 나오는 그 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양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살을 이제
살의 수율이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된 어떤 계량을 통해서 가슴살이 풍부해진 상태로 계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구엄닭 같은 경우에는 재래 닭이에요. 재래 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본형 그대로의 체구를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색이 붉은 거를 금방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육질이 탄탄하고 운동을 이제 많이 했다라는 거를 반증하고요.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이 닭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패키지를 사시면은 2마리가 들어있고, 한 마리는 저희가 육수를 내고, 한 마리는 저희가 그 육수를 낸 거를 가지고 삼계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우 사골 1.5kg를 지금 넣어놓고 물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구엄닭 한 마리, 한 800g 전후가 될 거예요. 구엄닭 한 마리가 이제 그래서 이 구엄닭 한 마리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똑같은 시간에 끓였을 때 얼마나 육수의 어떤 맛이 나오고 또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끓여낸 다음에 물을 걷어내고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끓여볼게요. 보통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 육수를 끓일 때는 양식과 한식에 좀 차이가 있어요. 한식 같은 경우에는 사골 국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식에서는 뿌옇게 나오는 이유가 사골을 사용해서도 있겠지만 굉장히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이고 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정말 찐득한 이제 국물을 나오는데 목적이 있고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맑은 육수를 끓여요. 양식에서도 뼈를 사용해서 끓이지만 물의 온도, 불의 조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닭육수 기준으로 뭐 셰프들마다 좀 기준은 다르겠지만 5시간 정도를 끓인다고 봤을 때 불을 굉장히 이제 약하게, 거의 보글보글 하는 게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만 불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끓여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 모든 재료에는 좋은 맛과 나쁜 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맛만 천천히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육수를 만드는 기준은 먹어봤을 때 가장 좋은 맛이 나왔을 때가 가장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고요. 그때 불을 끄고 천천히 식힙니다. 천천히 식히거나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급속 냉동고에 넣어서 빨리 식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불순물이 육수에서 나오기 직전에 좋은 맛이 최정점에 달았을 때 끝내는 거, 그게 육수의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번 끓여낸 상태인데도 굉장히 이 육질이 단단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닭이 많이 뛰어놀았고 건강하게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이제 냄비에 한번 끓이고 이제 물을 걷어내고 지금 세로 2리터씩을 채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을 조금 더 채워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물을 1리터씩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총 3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요거를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저희가 끓여보면서 계속 맛을 체크하고 또 결과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이 두 육수가 이제 맛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절정에 다다라서 불을 꺼놓은 상태고요. 불을 끈 지는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한 대략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시죠 오늘? 지금? 8시 정도까지 대략 거의 9시간 정도 끓인 거고요. 중간에 사실 한 2시간 정도는 빼야 돼요. 2시간 정도는 제가 외부에 볼 일이 있어서 불을 끄고 갔었고, 여전히 이제 육수는 그대로 담겨있는 상태였고, 중간에 물을 총 한 3리터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3리터 정도를 더 추가를 했고, 지금 그래서 이 나오는 육수들을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엄닭부터 할 텐데요. 구엄닭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지자마자 완전 부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익혀졌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패키지에 보면 권장사항은 압력 솥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워낙 육질이 단단하고 또 이 육수가 굉장히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우면 고울수록 좋은 맛이 나서 권장사항은 압력솥에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압력솥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하시면 됩니다. 소 육수도 건져 보겠습니다. 일단 뼈를 다 빼고요. 자, 이제 정리까지 다 했고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흙으로 만든 사골 육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구엄닭으로 만든 육수입니다.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흑우 사골로 만든 육수는 조금 더 오렌지빛에서 갈색, 그 다음에 구엄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밝아요. 색깔이 상아색에서 조금 더 짙은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구엄닭 육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빈틈이 없습니다. 꽉 찬 고소한 풍미와 어떤 구엄닭 특유의 감칠맛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육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흑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흑우 육수 역시나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설렁탕의 맛이 이제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육수를 했는데 이 흑우 육수는 조금 더 끓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물을 조금 더 첨가해서. 아직까지는 흑우 자체에서 100% 맛이 나왔다라고는 느껴지지는 않고 한 두어 시간 정도 더 끓였다면은 구엄닭만큼이나 완성도 높은 사골 육수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끓이는 과정에서 일반 이제 한식집에서 끓이는 것만큼 팔팔 끓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절한 낮은 온도에서 보글보글 오랫동안 끓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어떤 입에서 남는 것도 많이 없고요. 그 대신에 풍미와 어떤 이 맛에 대한 이 여운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끓인 이유가 있어요. 내일 이 두 육수를 가지고 저는 이 육수를 반반 정도 배합을 해서 내일 제대로 된 구엄닭 삼계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미 밤이 늦었고요. 내일 이 차갑게 식힌 육수도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또 그 육수로 만든 구엄닭 삼계탕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이 영상 조금만 더 지켜봤어요. 자,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 육수들이 모두 다 차갑게 식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형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흑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름이 싹 굳어가지고 하얗게 떠 있고요. 이 구엄닭 같은 경우에는 찰랑찰랑 푸딩같이 젤라틴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식힌 이 구엄닭과 흑우 스탁들을 제가 이제 적절히 배합해서 오늘 삼계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궁극의 육수에만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이 굳어 있는 이 흑우의 기름을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구엄닭이 이게 단순하게 육수용으로 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닭에서 이마만큼의 풍부한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닭육수를 낼 때 일반 육개를 사용을 해야겠죠.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보면 육수를 끓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뼈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뼈에 닭발 혹은 노게, 그리고 소의 정강이, 뼈 등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 부산물들을 같이 넣고 끓여서 육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셰프들마다의 이 킥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구엄닭 몇 마리 정도 사다가 스탁 한번 끓일 때 같이 넣고 끓이면은 독특한 풍미와 그런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삼계탕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말린 대추, 표고버섯, 찹쌀 이런 것들은 따로 불려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불려서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오늘은 일단은 한번 더 이렇게 끓여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구엄닭 자체가 체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대추, 이런 마늘 이런 것들은 속 안에 넣지 않겠습니다. 속 안에는 찹쌀 위주로만 넣을 거고요. 찹쌀과 소금 간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안에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육수가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따로 육수용 대파로는 안 하고 요거를 그냥 썰어 가지고 가니쉬용으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파는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이제 육수를 넣을 건데요. 육수는 그래도 삼계탕이니까 닭의 맛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6대4 비율로 우선은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닭 육수를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목자를 넣었고요. 이제 소구 하나, 둘, 셋, 넷. 자, 요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끓여낸 삼계탕을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최초 공개합니다. 구엄닭 삼계탕. 짜자잔. 이 파의 녹색 부분은 지금 이제 뿌려줄 거예요. 파의 녹색 부분은 지금 뿌려서 이렇게 살짝 어떤 아직 잡내가 조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셔줄 거고요.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시원합니다. 이 국물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뽀얗게 아주 걸쭉한 국물들이 이제 나왔고요. 우리 옛 조상들이 이제 이열치열로 여름을 버텼던 것처럼 이 국물은 정말 시원해서 아마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찢어서 제가 두 그릇을 나눈 다음에 저희가 또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살을 다 이렇게 일일이 찢어가지고 보이시나요? 먹기 좋게 지금 만든 상태고요. 요거를 이제 그릇에 이쁘게 담아가지고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물을 한번 보세요. 걸쭉하게 종로에 있는 줄 서서 먹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그릇이 정확하게 담았고요. 파를 고명으로 불려가지고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장장 이틀에 걸쳐서 만든 삼계탕이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니, 솔직히 이번 그 영상을 역대급으로 찍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총 3일 동안 탔어. 닭이 또 늦게 왔고, 그리고 이거 끓이는데 하루 걸렸고, 또 식혀가지고 그 다음날 또 삼계탕까지. 근데 그 힘듦이 이 삼계탕으로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느라고 기력이 이제 딸리실 거고, 다시 이거를 먹으면서 원상복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해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초복을 미리 안 해. 근데 우리 내일 가서 복숭아 농장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 전에 기록 보충하는 이거는 어디 한테 유명한 보양식집 가서 먹는 느낌이야. 그거보다 훨씬 낫지. 그냥 국물의 퀄리티가 다르다. 내가 이걸 한 숟갈 한 숟갈 먹는 순간 나의 어떤 이 회복이 느껴져. 보양식이라고 하면 몸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더운 여름에 이제 기력도 딸리고 또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럴 때일수록 체력 보충이 중요한데 겉보기에만 건강한 그런 음식 말고요. 안까지 내실이 있는 건강함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니마켓이 제안해드린 이런 친환경 재료들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이번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닭에 대한 식재료 이야기 또 노 셰프가 재미있게 들려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 번쯤 한번 드셔보시면서 또 이번 여름 건강하게 나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냄비에 넣어주고요. 꾹꾹 눌러 담았을 때 빈 공간이 조금 남을 정도로만.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 버섯, 그리고 대추, 그리고 소금, 그리고 엄나무, 헛개나무, 그리고 월계수잎, 통후추. 그래서 닭육수를 먼저 하나, 둘, 넷, 다섯 국자를 넣었고요. 이제 후부 하나, 둘, 셋, 넷. 자, 이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끓여낸 삼계탕을 제가 한번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마켓.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